네, 반갑습니다. 권소장의 펀한 역사 채널입니다. 오늘은 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각자의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고단하게 활동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화폐를 얻기 위한 수단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돈 또는 원으로 표기되고 있는 이 화폐는 돌고 돈다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사는 게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살아보니 이보다 좋은 건 없더라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우리의 주머니에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르신까지 누구나 소장하고 있는 이 화폐, 그 화폐 안에 표현되어 있는 사물과 인물을 보면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화폐 속의 인물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짜리 동전으로부터 5만원까지 그 인물들을 살펴보면 놀랍게도 세종대왕을 제외하고 모두 조선 중기 선조 때 존재했던 인물들입니다. 선조하면 임진왜란이 먼저 생각나겠지만 이름만 대면 알만한 영웅들이 대거 등장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선 10원짜리 동전을 살펴보면 경주 불국사에 있는 다보탑이 그려져 있죠. 이 10원짜리 동전에 큰 행운이 동전이 있는데요. 바로 1970년에 주조된 붉은색을 띠고 있는 적동화입니다. 이 적동화는 구하기 어렵다 보니까 수집가들 사이에서는 20만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70년도에 주조된 황동화는 5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고 하니 여러분 저금통을 한번 뜯어볼 때 행운을 한번 건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100원짜리 동전의 모델은 긴 말이 필요 없는 우리의 성웅 이순신 장군입니다. 세종대왕과 더불어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 1순위를 다투는 대단한 분으로 이순신 장군을 모르는 대한민국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성웅이란 성스러운 영웅이라는 뜻으로 이순신 장군에게만 유일하게 붙는 수식어입니다. 임진왜란 발발 후 옥포해전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전투인 노량해전에 이르기까지 23전 23승이라는 경이로운 승전을 거듭하며 위기에 처한 조선을 구하는 데 크게 일조하셨으니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경이로운 일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우리들의 영웅뿐 아니라 세계의 명장으로 존경을 받는 인물이니 화폐의 모델로 손색이 없으신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죠. 그분은 대단한 분이신데 고액에 들어가야지 왜 하필 100원짜리냐 하고 이의를 제기하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100원짜리 주화가 나왔던 시기만 해도 100원짜리 주화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화폐였습니다. 다음으로 500원짜리 주화에는 학이 그려져 있는데요. 신선이 타고 다닌다는 학은 두루미라고 하는데 십장생 중에 하나이며 풍요와 장수의 상징이고 그 자태만으로도 멋스러움을 자랑하며 연말연시에 보내는 연화장에도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고귀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500원짜리 동전에는 정말로 큰 행운의 동전이 숨어 있는데요. 바로 1998년에 나온 동전이 그 주인공으로 우리나라가 경제가 매우 힘들었던 IMF 시기에 발행된 500원짜리 주화가 불과 8,000개밖에 없어 희소가치가 대단히 높다고 합니다. 그나마 발행된 주화도 시중에 유통되기보다는 외국 사절단에 기념품으로 주었던 민트 세트가 대부분이어서 1998년에 제조된 500원짜리 주화의 가격을 1000배를 내고서라도 사려는 수집가들이 줄을 서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1000원짜리 지폐의 주인공은 바로 퇴계 이황 선생입니다. 5000원권 지폐의 주인공인 율곡 이이와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황과 이이는 사실 동시대의 사람으로 이황을 기성세대라고 하면 이이는 청년세대의 분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퇴계 이황은 율곡 이이의 아버지 세대라는 것입니다. 두 분 모두 조선시대의 정신인 성리학의 대가들이며 퇴계 이황 선생은 조선 11대 왕인 중종 때부터 14대 선조에 이르기까지 4명의 임금을 섬기며 성리학을 집대성한 대학자로 동방의 주자라는 칭송을 받았던 분입니다. 그는 두 번의 사화의 아픔을 겪으면서 정치보다는 후학을 양성하는 데 힘써 조선 유일의 국립대학이었던 성균관에서 제자들을 가르쳤죠. 그리고 공조판서, 예조판서 등을 지냈고 은퇴 후에 안동에 도산서원을 세워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하셨던 분입니다. 5,000원 지폐의 주인공인 율곡 이이. 조선의 천재들이 많지만 최고를 뽑으라면 이 율곡 이이 선생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고 긴다는 인재들이 겨우 합격하기도 어렵다는 과거 시험을 소과 대과 포함해서 무려 9번이나 장원급제를 한 천재였습니다.
율곡 이의가 있었기에 그의 어머니 신사임당이 빛이 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주기론을 주장하였고 성학지별하는 저서의 주인공이며 10만 양병성을 주장하며 앞으로 닥칠 국가위기에 대비하자는 뜻을 펼친 인물입니다. 성리학을 집재성한 공로와 많은 저서와 업적을 남긴 인물로 평가되기에 5,000원짜리 화폐의 주인공으로 선정되셨습니다. 만원권 지폐의 주인공인 세종대왕, 말이 필요 없는 조선 전기의 위대한 군주시죠. 그가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는 보기만 해도 복잡한 한자로 공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종대왕은 정치, 경제, 문화, 국방, 음악에 이르기까지 무엇 하나 빠질 것 없이 고르게 완벽했던 우리의 영웅이십니다. 이 시기에 세종대왕의 가장 위대한 업적인 한글 창제와 천문 관측기구인 혼천이를 비롯해서 해시계, 물시계, 역법사인 칠정산, 농사직설, 향학, 집성방 등 헤아릴 수 없는 발명품과 길이 남을 명서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백성의 안위가 목적이었다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애민정신으로 가득 찼던 세종대왕이 현재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만원권의 주인공이 된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것은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만원권의 그림을 살펴보면 세종대왕의 어진이 있고 그 옆에 1월 오봉도가 있습니다. 1월 오봉도는 궁궐에서 왕이 앉는 자리에 뒤에 세워져 있는 병풍인데 해와 달 그리고 5개의 봉우리와 양 옆에 소나무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는 왕의 권위와 왕조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염원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만원권의 뒷면을 보면 당시 천문 관측기구인 혼천이가 그려져 있고 오른쪽에는 천문과학기구의 상징인 광학만안경이 그려져 있습니다. 즉 과거와 현재의 우리의 우수한 과학기술을 표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늦게 나온 5만원권의 주인공이 바로 율곡의 어머니인 신사임당이십니다. 신사임당은 유관순, 선덕여왕과 더불어 최종 경합을 벌인 끝에 5만원권의 주인공으로 최종적으로 결정되셨습니다. 사실 이 결정에 이의를 주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녀가 나라를 구했나요? 아니면 국정에 큰 공헌을 했나요? 라고 하지만 사실 그녀는 아들 율곡이 너무 빛나 실제 업적이 많이 가려져 있습니다. 천재화가이자 문인이었던 신사임당은 안견 다음가는 천재화가라 칭송을 받았었고 사후 숙종임금은 그의 천재적 재능을 높이 사서 시를 지어 바쳤다고도 합니다. 당시 그의 그림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대단했는데요. 사임당은 그녀의 호이고 강릉의 오죽헌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아버지인 신명화는 수도인 한양 출생인데 어지러운 정계의 환멸을 느껴 정계를 떠나 지금의 강릉 오죽헌에 자리 잡고 학문 연구에만 몰두하셨다고 합니다. 그게 행운이었는지 중종 때 기묘사화가 일어나 사림의 대다수의 인물들이 멸문지화를 당했지만 그는 연루되지 않아 가문을 유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딸만 5이었는데 그중 신사임당은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그녀의 호가 사임당인데 이 뜻은 중국의 문조왕의 훌륭한 어머니였던 태임을 자신의 롤 모델로 삼고 직접 지은 호라고 합니다. 당시 그녀의 호는 사임이었는데 후에 여성임을 나타내기 위해 안주인의 별채라는 뜻을 붙여 당을 붙여 신사임당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이순신과 같은 분관인 덕수 이씨를 가진 이원수인데요. 결혼하고 강릉의 처가에서 처가살이를 오래 하는데 아마도 그녀의 아버지가 집안에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집안보다는 다소 미천한 가문의 사이를 골라 대릴 사이를 염두에 두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모양처의 대명사로 불리는 신사임당. 하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율곡이라는 아들을 키운 현모는 맞지만 양처라고 하는 부분에 그리 찬성하지 않는 분들이 많기도 합니다. 그녀는 48세라는 그리 길지 않은 삶을 살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과 분리할 수 없는 화폐도 이렇듯 표지인물의 업적과 역사적 배경을 알고 보면 재미도 있고 또한 화폐 사랑이 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욕심은 화가 되기도 한다는 것 인지해야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